총리가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의 후손임이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베의 할아버지는 친한파 평화주의자에다가 아베 역시도 입맛만큼은 막걸리와 갈비, 우설, 곱창을 즐겨 먹는 토종 한국 입맛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거기에 더해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는 한류 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엔 주일 한국 대사관 김장 당극이 축제에도 참가했습니다. 아키에 여사는 정치로는 부딪힐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선 좋은 면이 많다면서 한일 교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아베의 한국 혈통 계보부터 한국 토종 입맛까지 영락없는 한국인 아베의 한국계 족보와 성향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아베가 어쩌다 할아버지와는 반대로 강경파로 돌아서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formation Broadcasting.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Fact Check. 나는 조선인이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부친 아베 신타로 전 외상은 평소 이같이 말했다고 일본의 슈칸 아사히라는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 주간지는 커버 스토리에서 아베 신조 영구, 가정부가 본 아베, 기시 3대라는 제목으로 아베 총리 가문의 내력을 특집 보도했습니다. 기시와 아베 가문에서 가정부로 40년간 일했던 구보 우메 씨는 슈칸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의 부친 아베 전 외상이 고백한 집안 내력을 비교적 상세히 전했습니다. 이 가정부가 말하길 아베 신타로 전 외상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을 내게는 말해줬다면서 이 사람의 골격을 보면서 정말 일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자로 잰 듯이 반드시 누워 있었는데 완전히 한국인의 체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도 조선인이라고 말하고 다녔고 가정부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조선인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 인기가 높았으며 따라서 좀 더 건강하게 활동할 시간이 있었더라면 북한 문제도 해결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아베 전 외상의 죽음은 나라의 손해였다면서 애석했습니다. 이 잡지에서는 아베 전 외상은 생전에 아베가 기원은 10세기쯤까지 한반도 북쪽에서 중국 대륙에 걸쳐 존재했던 발해국에서 시작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일본에서의 아베가의 기원은 분명치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가의 기원에 대해 이 가정부는 아베가의 본류는 아오모리 현임은이다. 아베 전 외상이 조선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는 지금의 북한이 아니라 그 북쪽과 길림성 아래쪽에 있던 발해라면서 11세기 헤이안 시대의 무장이었던 아베가 지금은 아베가의 선조와 일치하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도 아베 총리를 끔찍히 아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 가정부는 아베 총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도쿄의 기시 전 총리의 자택에서 가정부로 지냈으며 지금은 나와 도쿄에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아베가 한국계라는 사실은 김충식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발간한 책 슬픈 열도 영원한 이방인 400년의 기록에서도 밝혀진 것으로 임진왜란 이후 직후인 1598년 일본에 끌려간 도공으로 일본의 도자기 종가를 이루게 된 심수관 과문의 14대 후손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베 외할아버지의 동생인 사토 전 총리가 고백했습니다. 이 슬픈 열도에 따르면 심수관 14대는 1964년부터 72년까지 일본 총리를 지낸 사토 에이사쿠가 죽기 1년 전 자신을 찾아와 사토 집안도 임진왜란 이후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계임을 직접 고백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사토 에이사쿠는 그에 앞서 1957년부터 60년까지 일본 총리를 지낸 기시 노부스케의 친동생이고 아베 신조 총리는 기시 전 총리의 외손자라고 했습니다. 심 씨는 사토 전 총리에게 자신의 조상 역시 한반도에서 건너왔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듣게 됩니다. 김충식 논설위원은 심 씨를 인터뷰하다가 이 같은 사실을 들었습니다. 사토 전 총리는 아베 신조 총리의 외할아버지의 동생입니다. 사토 씨가 하는 말은 놀라웠어요. 나한테는 당신네는 일본에 온 지 얼마나 됐느냐고 묻길래 400년 가까이 됐다고 했더니 우리 가문은 그 후에 건너온 집안이라는 겁니다. 반도의 어느 고장에서 왔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자기네 선조가 조선에서 건너와 야마구치에 정착했다는 얘기였지요. 심수관 14대는 사토 전 총리가 자신의 집안에 빚어내어 온 이 같은 내력을 밝히며 그 자리에서 써준 휘호를 30년 넘도록 바로 그와 만났던 방에 지금껏 걸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토는 그에게 말로 하지 않아도 묵묵히 있어도 알아줄 것을 다 알아주고 통한다는 의미인 무기지지라는 말을 써주고 떠났습니다. 굳이 출전을 따지지 않더라도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이 휘호를 쓸 때 사토 전 총리의 심정을 미루어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기시 총리와 사토 총리는 물론 아베 총리에게도 한국인의 핏줄이 섞여 있는 셈입니다. 이와 함께 아베 장관의 아버지이자 80년대 4기 연속 일본 외무장관을 맡았던 아베 신타로도 한국계가 많은 야마구치현 출신이라는 사실은 아베에게도 한국인의 피가 짙게 흐르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대한반도 강경파 선두주자가 한민족의 후예라니. 김희호는 책에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적극 지지하는 국가주의자에게 한반도 핏줄이 얽혀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라고 말했습니다. 무기식지 휘호가 걸린 심수관유 접견실에는 지난 2004년 12월 18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찾았던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심수관 14대에게 조상들의 내력을 고백한 사토 총리는 일본 정치사상 최장수 총리를 지낸 인물로 비핵 3원칙과 오키나와 반환 협정 등에 대한 정책을 평가받아 1974년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베는 왜 극우 성향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가 친한파 아버지, 평화주의자 할아버지를 닮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한국계 혈통이면서 친한파였던 아베의 족보에 대해 알아보면서 아베 총리가 자라온 집안 분위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조부는 기시 노부스케입니다. 그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용의자로 체포되어 공직 추방되었다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후 공직 추방이 해제되어 후일 56대, 57대 수상으로 신미일 안보 조약을 체결합니다. 기시는 정치활동을 하면서 일본 극우보수의 세력의 기틀을 다졌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정치체제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시 노부스케에 따른 평화주의자 아베 간의 아들 아베 신타로와 결혼을 합니다. 친조부는 아베 간입니다. 아베 간은 대대로 시모노세키에서 양조업에 종사했고 많은 논밭과 산림을 소유한 대지주였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공부해 동경대 법학부 정치학과에 진학할 정도로 수재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베 간은 전쟁 전에 제국주의로 치닫는 군국주의의 바로에 맞서 반정과 평화주의를 주장한 반골 정치가였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제국주의 노선을 추진하는 과정에 간은 반정과 평화주의를 주장하며 시종일관 맞섰습니다. 그는 전쟁 반대, 전쟁 종결을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1946년 4월에 총선거를 준비하던 중 심장마비로 급사해버립니다. 아베 신조의 아버지는 아베 신타로입니다. 반전을 주장한 아베 간의 아들이자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의 사이입니다. 그는 친한파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장인이 되는 기시와 정치 이념도 노선도 정반대의 인물입니다. 기시의 사이가 된 신타로는 주위에서 기시의 대릴 사이라고 하는 말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타로는 나는 기시의 대릴 사이가 아니고 아베 간의 아들이라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아마도 정치가로서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는 1954년 마이니치 신문사를 퇴사하고 당시 외무 대신이었던 기시의 비서관으로 정치에 발을 들입니다. 그리고 1958년 총선거에서 제일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야마구치 1구로 입후보하여 34살의 나이로 첫 당선합니다. 그는 제일 동포와의 친교가 두터웠으며 친한파 정치인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엔 아베 신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54년 친한파 정치인 아베 신타로와 기시 전 수상의 장녀 요코의 사이에서 아베 신조가 태어났습니다. 아베 신조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아베 간이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아버지 신타로는 선거와 정치활동으로 집을 비우기 일쑤였으니 아베 신조는 어머니와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외조부 기시가 가끔 놀아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베 신조는 외가의 영향을 쟁쟁한 거물 정치가들을 배출한 집안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베는 의외로 극히 얌전한 성격으로 자랐습니다. 아베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미일 안보 조약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아베는 미일 안보 조약은 경제 조항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반론했습니다. 선생님은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라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룩한 업적이라는 긍지가 얌전한 아베를 자극한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평화주의자의 손자는 전쟁 가능국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3세 세습의원이자 그는 평범하고 얌전한 학생이었으나 대학 졸업 후 일단 사회생활을 경험한 뒤 유력 정치인의 아버지의 비서관으로 정계와 인연을 맺은 뒤 부친의 지역구와 후원회를 물려받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아베는 대학 때 언제나 기시 노부스케의 손주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아베 신타로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기시의 손주라고 했다는 일화를 보면 아버지보다도 외조부인 기시를 더 존경하고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렇게 극우 성향으로 정치를 이어갑니다. 2018년 자민당 총재 임기 연장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역대 수상 최장기 집권이라는 새로운 야망의 시나리오를 한 걸음 한 걸음 진행 중에 있으며 아름다운 일본을 되찾다라는 슬로건으로 적극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한국을 가깝게 여기던 친가의 영향보다는 우익 성향을 가진 외가의 영향을 받은 모습입니다. 아베는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국이 되고자 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평화헌법을 추진하는 아베 정권의 우경화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는 이미 총리 3번째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2019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는 개헌을 위한 의석수 확보에는 실패했으나 개헌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경파에다가 한국의 싸늘한 태도로 일관하며 망언을 퍼붓는 아베도 입맛만큼은 친한파라고 합니다. 인터뷰 프로그램에 출연한 아베 총리가 TV에 나와 갈비를 구우며 막걸리도 주문하고 한식당에서 집게로 고기를 굽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입으로는 한국에 대한 망언을 서슴지 않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지만 입맛만큼은 친한파입니다. BS 아사히 인터뷰 전문 프로그램 디 인터뷰 아베 총리 편에서 보면 영락없는 한국인으로 보입니다. 언론인 스에노부 요시마사와의 인터뷰는 도쿄 시부야에 있는 한국식 야끼니쿠 식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식당의 단골입니다. 막걸리는 요크루트와 비슷하다면서 즉석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공식 프로필에 좋아하는 음식 1위가 야끼니쿠인 아베 총리는 집게를 들고 능숙한 솜씨로 갈비와 우설, 곱창을 직접 구웠습니다. 아베 총리는 상대에게 고기 굽는 법과 먹는 법을 설명해 줬습니다. 김치와 상추, 야채와 함께 먹는 시범도 보였습니다. 생맥주 한 잔으로 입을 축인 아베 총리는 대뜸 막걸리를 주문했습니다. 평소 막걸리를 즐기는 그는 요크루트와 비슷하지 않냐면서 스에노부에게도 막걸리를 권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찾은 식당뿐만 아니라 요스야와 아카사키 등지에도 단골집이 있을 정도로 야끼니쿠 매니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도 한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셔 일부 언론에선 박 대통령을 위한 취임 축배가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인생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류 팬이자 반원 전론자인 부인 아키에 여사가 가정 내 야당인데 한류 원정과 관련해 의견 대립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베 총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만 답변했습니다. 또 총리를 그만뒀던 2007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는 지적에 나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여유가 생긴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양복 안주머니에 품고 다니는 1993년 첫 당선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체중이 58kg으로 지금보다 10kg 이상 가벼운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정치적 스승인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의 원전 제로 주장에 대해선 일본은 섬나라다. 독일은 원전을 하지 않아도 프랑스에서 전기를 사올 수 있지만 일본은 안 된다. 책임감 있는 에너지 정책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베가 후쿠시마 원전이 그 꼴이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베 총리가 대한민국 강경파가 된 배경과 성장 과정, 그리고 아베의 비밀스럽지만 못 말리는 한국 사랑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내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 신조씨, 갈비랑 막걸리 먹으면서 한국의 무역정책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쿄올림픽 코앞인데 전 세계가 보이콧해서 아무도 안 갈 것 같네요.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베 때문에 짜증나신 분들, 페페TV의 행운의 주문 듣고 이번 주에 로또 1등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페페TV를 구독하시면 로또 되시고 부모님 건강하시고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좋은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2배로 행복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선뜻 구독 버튼에 손이 가지 않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자세히 오래도록 페페TV의 숨겨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페페TV에서는 여러분과의 소통을 원합니다. 여러 사회 이슈들이나 알고 싶은 소식들에 대해 댓글로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해 팩트만을 근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의견, 비판적인 의견 두루두루 살펴 좋은 컨텐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안 좋은 말보다 이쁜 말로 달아주시면 컨텐츠 제작하는데 페페가 힘이 납니다. 구독자 100만 명이 되는 그날까지 페페TV는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페페TV를 보고 계신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힘들거나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셨나요? 수많은 별들 중에서도 그 어느 하나 빛을 내지 않는 별은 없지요. 페페TV는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소중한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그리고 꼭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피그말리온. 간절히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대요.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핑계로 성공한 건 김건모밖에 없고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이는 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미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을 때도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그것이 성공을 향하는 길입니다. 게다가 페페TV는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믿어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봐요. 구독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가끔씩 각종 사회 이슈들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가 있다면 하루 종일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고민하고 있는 페페TV를 찾아주세요. 페페TV만의 시각에서 여러분께 사실만을 근거로 팩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힘든 하루일 모두 잊으시고 페페TV 보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